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전.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 느껴지는 법조계 이슈들,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 비타민 구민혜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나간 이후에 주변 반응 어땠나요? 아, 네, 법조계 비타민이라고 많이들 놀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 너무 좋은데 저는 네. 조금 민망하긴 해. 놀리실 때마다 얘기하시죠. 비타민 필요해? 그렇군요. 혹시 구민혜 변호사님 주변 분들 듣고 계시다면 우리의 비타민 놀리지 말아주세요. 상큼하신 우리 비타민님 놀리지 말아주세요. 자, OBS 법전 시간. 오늘은 구민혜 변호사와 함께 비타민 가득 충전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 가져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일반적으로 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등록부 정정 사건이라고 해서 네. 이제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 나이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등록부 정정을 하는 사건입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년월일보다 5살 적게 출생신고가 되어서 네. 이제 혼인하셨을 당시에 이제 성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출생신고도 안 하기 어렵고 또 자녀들 혼인신고도 어렵고 자녀들 출생신고도 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서야 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이제 뒤늦게라도 자기 본래 나이대로 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등록부 정정 신청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세한 얘기 뒤에서 나눠보겠지만 5살이나 적게, 그러니까 5년이나 늦게 출생신고가 된 경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일어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은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녀를 태어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홍역이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관례였다 보니까 이제 한 뭐 2, 3년 지나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많게는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부랴부랴 출생신고를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이제 뭐 바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또 뭐 그렇게 출생신고가 뒤늦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출생신고를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이 된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할 때 3년 전에 태어났어요 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출생신고를 할 때 그때 태어난 걸로 되는 거예요? 보통 출생신고를 그 연도 안에 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제 과태료등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런 것까지 내면서 그 아이들 연령을 또 제 연도에 하기는 또 이제 버거우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출생신고 할 때 태어난 것처럼 아니면 그 즈음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와 다르게 출생신고된 케이스가 많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인데 첫째 언니가 이제 홍역으로 한 3년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즈음에 이제 이 동생도 태어난 거예요. 근데 첫째 아이의 사망 신고랑 둘째 아이의 출생 신고를 안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둘째도 또 홍역으로 또 앓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둘째도 이제 안 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둘째 이 의뢰인분이 살아나셔서 이제 잘 자라서 근데 이제 뒤늦게 또 다시 출생신고를 하니 그러니까 첫째 아이 사망신고를 또 안 하다 보니 첫째 아이의 신분으로 이제 둘째는 살아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나이보다 이분은 많게 신고가 된 케이스죠. 네. 3년이나. 네.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본인 나이보다 많게 신고가 됩니까? 라는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군요. 요즘에는 태어나고 나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일단 병원에서도 조사가 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출생신고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또 사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또 조사가 되고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건들도 잡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출생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없었나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후부터 예방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출생신고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뭐
임의로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는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이 아이의 제대로 된 그런 의료 혜택이라던가 이런 걸 또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그렇죠. 제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혼인한 가정에서의 출생신고가 되어야만 이 아이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되고 또 국가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또 혜택을 맞아요. 받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워낙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대에 6.25를 거치고 나서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이들을 뭐 제대로 케어하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앞에서는 말씀 주신 사례에 대해 궁금증이 막 솟아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질문드리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 시작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법률적인 이야기를 훑어볼 텐데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든 생일이든 잘못 등록이 됐어요. 그럼 이걸 정정을 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 이건 어떤 개인의 어떤 실체를 특정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이름과 뭐 생년월일은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떤 이름을 살았고 성과 보는 어디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정보다 보니까 그냥 뭐 착오이니까 고쳐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가족관계부 전체가 이제 제대로 뭐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더라도 이제 명백한 오기이다. 이제 만약에 출생신고를 내가 뭐 했는데 그 연도에 맞지 않게 나이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명백한 오기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원래 내가 신고한 출생신고랑 다르게 내 원래 나이가 이거다라고 하려면은 이런 경우에 어쨌든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심판을 청구를 해서 그 결과를 인용을 받아야지만 등록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거쳐야 된다. 네네. 근데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원래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나이보다 사실은 알고 보니 3년쯤 더 전에 태어난 거다. 내 나이가 3살은 더 많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집에서 태어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병원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의료 기록이나 출생 증명서를 뭐 보관하고 있을 리가 거의 만무하고 개인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무슨 사진이 있다고 하면 좀 연령이 조금 좀 어리신 분들 그나마 어리신 분들은 그 당시 뭐 돌사진이라던가 뭐 사진에 보면 날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날짜에 내가 이때 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때가 돌이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다른 또 간접 증거가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그 당시 내가 만약에 병원 진료를 받아서 무슨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받았다거나 한 뭐 그런 이력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의료법상 의료 기록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되진 않지만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또 증거로 내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내는 거는 보통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일단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보통은 처음 태어난 본인 진짜 생일 연도로 생년월일 연도로 이제 기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정정이 되더라도 보통은 처음에 그렇게 제대로 된 생년월일로 기재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일단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같이 그 근처에 살았던 태어났을 때부터 쭉 살았던 성장 배경을 봤던 뭐 분들의 인후 보증서라던가 그런 것들도 또 추가적인 자료가 됩니다. 동네 분들이나 뭐 네네. 동네 이장님 네. 뭐 이렇게 그때 태어났어요. 뭐 3년쯤 뒤에 신고한 거예요. 뭐 네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법전만의 매력 포인트, 법전의 OX 퀴즈 오늘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답과 관련해서 1번, 2번 아니고요. O나 X 둘 중에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들 오늘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문제 드립니다. 작은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며 갓난아이였던 사촌 동생을 저희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입양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최근 아버지의 상속 문제 때문에 사촌 동생을 법적으로 파양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인이 된 사촌동생 연락은 되지 않지만 작은아버지나 저희 아버지 또 저희 가족들 모두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에 이견이 없는데요. 모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없이 우리들의 증언만으로 사촌동생의 파양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O 혹은 X
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인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본인의 원래 친부, 작은아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입양을 해서 키우고 계시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주변의 가족들, 이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재판 절차 없이도 파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O,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호적이 이중으로 등록이 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실제 했던 사건 중에서도 네. 이제 의뢰인분의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사망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어머니 이름과 주민번호로 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도대체 어떤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사망 처리가 불가능하다. 판결을 받아오던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없애라라고 이제 회신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셔서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재적 등본을 쭉 확인을 보니까 양쪽 그 2개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에 전신인 이제 폐쇄된 재적 등본이 있습니다. 그 폐쇄된 재적 등본부터 쭉 확인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원래 혼인을 하셨어요. 한국 전쟁 발발 이전에 혼인을 하셨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남편분과 생사를 모르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혼인 신고 이제 같이 살아오신 그 혼인 신고한 그 남편분과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애도 태어나고 하니까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원에 호적상에는 전원이 살아 있으니까 전원의 남편과 뭐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원의 남편이 사망을 했다거나 사망을 해서 처리가 돼서 전혼이 종결이 돼야 되는데 종결이 되지 않으니까 새롭게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편의치적이라고 해서 다른 가짜 호적을 빌려서 본인이 이제 주민번호는 똑같지만 그 본적지가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 혼인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이제 하다 보니 이분의 이름과 이제 주민번호상에 등록부가 2개고 혼인도 2개가 한 게 쭉 유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본적만 다르면 혼인이 가능합니까? 혼인신고가? 원래 그게 지금은 불가능한데 과거에는 워낙 그런 유교가 우리나라 민족의 그런 아픔 역사 때문에 그 당시에 연락이 끊기고 이렇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혼인신고를 하려면은 어쨌든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버지가 있는 전호족에서 나와서 남편의 호족으로 다시 이제 그렇죠. 입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호족이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던 걸로 보아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군요.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그 원래는 그 이중 혼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 그래서 2번째 혼인은 무효가 되고 첫 번째 혼인만 살아있게 돼서 그럼 2번째 혼인의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등록부는 폐쇄가 되고 첫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만 이제 존재하게 돼서 첫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사망 신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은 이제 졸지에 이제 어머님이 사라지게 되셔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어머님과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서 다시 어머니 그 전 호적 전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기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네. 어머님 입장에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나 봐요. 네, 없어요. 이거는 실제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으로만 가요. 특히 이거는 무효 확인, 그러니까 혼인 무효 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신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로 갑니다. 아까는 등록부 정정, 그냥 단순 신청으로 이제 비송 사건으로 처리가 되지만 이거는 정말 실체 관계 판사님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접 판단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렇구나. 가능한 거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제도이죠. 네. 옛날에 그런 6.25 전쟁 발발 당시 전후 당시를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또 많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OX 퀴즈를 냈던 그런 비슷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자녀가 많거나 혹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형이나 동생에게 이렇게 조카를 자신의 호적으로 올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한 사건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입양인데 보통 이제 그 업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이제 작은 아들, 그 뭐 장자인데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 이제 작은 집에서 아이 하나를 이제 자기
그 큰아버지 호적에 뭐 입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입양 그 일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뭐 부모가 없는 아니면 이제 키우기 힘든 아이를 이제 업동이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해서 키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입양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고 보통은 출생신고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실질은 입양이나 형식은 출생신고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근데 이 내용을 실제는 그 입양을 파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뭐 그 친자 관계를 종결을 하려면 네. 또 파양의 요건을 또 맞춰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군요. 파양의 요건들 지금 정리를 하면 퀴즈의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해서 친생자 관계부 존재 확인 소송 뭐 이런 것도 있다. 이 무슨 소송입니까? 네,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친생자가 지금 등록부상 나의 엄마나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나의 친부나 친모가 실제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뭐 실제적으로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친부모가 아닌데 이분이 나의 친부모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지금 다른 이제 뭐 큰아버지 아이로 이제 그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나중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른 형제들과 뭐 상속 문제 때문에 이제 파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형식은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파양에 가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상속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파양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송을 거치거나 이럴 때 어떤 또 관계들이 또 생겨나고 어떤 자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일단은 이제 실질적 파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파양이 되려면은 일단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파양의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 905조에서 재판상 파양의 원인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냥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 뭐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기타 양치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야말로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진 그런 사유인 경우에는 이제 재판상 파양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내가 친부모가 아니다, 친아들 딸이 아니다 이거를 하려면 뭐 어떻게 DNA 검사해야 되나요?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보통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근데 사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거의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뭐 파양에 가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친생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거를 밝히고 두 번째 파양의 원인을 이제 입증을 해서 소명을 해서 이제 인용 판결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맡으셨던 앞서 일부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분이 그 혼인할 당시와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낳았던 그 연도가 너무 어릴 때여서 일단 입증하기 어렵고 또 일단 그게 믿기 어렵고 또 다행히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가 된 게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가장 큰 또 이렇게 나이 정정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각종 연금이나 이런 노령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은 이미 국민연금이 개시가 돼서 혜택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적 이익도 없다라는 걸 저희가 소명을 해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니의 삶을 대신 살게 된 분이셨죠. 앞서 그 사례가. 그 사건도 있죠.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시군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가 사망을 하면서 동생이 태어난 경우에 언니의 사망 신고는 하지 않고 동생의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삶을 대신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질병을 혹시 앓으면서 사망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경우들에 나중에 가서 내가 내 나이를 돌려받고 싶다, 내 나이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앞서는 이제 자녀들의 결혼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싶을 때에도 이게 좀 어렵더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꾸고 싶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 말고 또 내 나이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유들이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이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그 연령 중심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한 살 차이만 나도 형 동생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자기 본인 나이가 원래는 뭐 이렇게 50살이신데 50살보다 적게 만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해주지 않는다거나 믿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생활할 때 약간 그런 식의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제 남자 어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정정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자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으실 때는 나이가 어린 게 이제 좋다가 나이가 드시면서는 이제 또 사업도 하시고 하시면은 너무 나이가 어린 게 생각보다 안 좋게 이제 또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각각 사유가 있는데 일단은 본인 진짜 나이를 아는데 자기 나이대로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 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이제 또 박탈감. 내가 내 나이대로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름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예전에는 또 그 어르신들 중에 출생신고를 하실 때 이제 뭐 문맹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또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 일하시느라고 직접 가서 못 하셔서 이제 마을 이장님이 한꺼번에 가셔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장님이 그걸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이름을 잘못 기재한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좀 특이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도 개명을 하고 하는 절차가 사실 되게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아서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살다가 이제 맞아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고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죠. 예전에 미디어에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개똥이라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적어놓은 부모님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이장님이 그랬는지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똥이라고 적어서 평생을 그 이름으로 살다가 개명 신청을 결국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뭐 개명 신청이 조금 쉬워졌지만 절차가 그 당시엔 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원치 않은 이름으로 그리고 혹은 의도치 않았던 이름으로 평생을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최윤서님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그런 것들은 확인 작업만 거쳐서 그냥 쉽게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요.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면서요. OX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면서 저희는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법전 OX 퀴즈. 오늘 다루는 법전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드리고 있죠. 정답은 O 또는 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된 문제고요. 작은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면서 갓난아이였던 사촌동생을 저희 아버지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입양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최근 아버지의 상속 문제 때문에 사촌동생을 법적으로 파양을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인이 된 사촌동생 연락이 되진 않는데 작은아버지나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들 모두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에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들 모두 동의를 했으니까 재판 절차 없이 친척들의 증언만으로 사촌동생의 파양이 가능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O 또는 X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입니다. 성인이 된 사촌동생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양의 당사자죠. 그런데 그의 친부인 작은아버지 그리고 그를 키워주신 양부인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 변경해. 라고 찬성을 하신 입장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없이도 파양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O,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X. 자, 그러면 오늘의 OX 퀴즈 정답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본인인 사촌 동생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의견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만 본인의 친부인 작은아버지, 양부인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에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양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촌 동생의 파양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당사자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안에서는 일단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에서 또 파양 사유가 있는지. 근데 이때 이 사안에서는 뭐 4호 사유나 뭐 3호 사유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4호나 3호면 네네. 뭐죠? 뭐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지금 사촌 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는 이제 그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제 뭐 두 분이 서로 양친자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4호 사유에 의해서도 파양이 인정이 되는데 일단은 사촌 동생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척들만의 증언이 아니라 본인의 어쨌든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친양자랑 양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친양자 제도는 이제 생긴 지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자는 일반 입양에 의한 입양이고 이런 케이스에는 친생부하고의 법적 관계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계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친생부와 친생모 또는 그리고 친생 계모와 계부가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뭐 나중에 상속이나 이런 대상은 다 되고요. 그리고 친자 관계가 상실되지 않은 거에 반면 친양자는 이전에 친생자하고 친생부, 친생모였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친양자 입양이 된 부모하고만 이제 실제적인 법적 친자 관계만 남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파양이 되면 굉장히 막막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파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키 분들께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보통 많은 분들이 살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살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것과 부모님의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간혹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걸 만약에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정을 해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특히 부모님이 관련된 거는 부모님 생전에 이러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일단 사실관계도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입증 자료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또 용이하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오늘 유용한 다양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OBS 법전 시간 법조계의 비타민 구민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전히 민망해하시는군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